네, NHL 이야기 다루는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 아잉남입니다. 7월 둘째 주 주말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FA 시장 열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고, 제가 굳이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FA 시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 이후에 뭔가 계약이 나오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알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We have some breaking news right now. You may have noticed Twitter was down this morning. Several people were unable to access their Twitter feeds. Turns out it's not down at all, but according to CEO Elon Musk, a new policy change has been implemented. Musk tweeted that a new temporary limit 지난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7월 1일이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7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NHL FA 시장이 열리는 시점이었고요. 트위터가 다운됐었어요. 저는 그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한 9시 이때쯤부터 트위터를 계속 이제 새로 고침하면서 루머나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 그 트위터 피드 같이 올려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좀 리액션을 하려고 했는데 트위터가 안 돼서 저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막 검색을 해도 뭐 아무것도 안 나오길래. 근데 방송을 하다가 이제 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트위터가 지금 먹혔다. 네. 먹힌 게 아니죠. 사실 그냥 트위터에서 그냥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현지의 NHL 기자들도 굉장히 좀 실시간 뉴스를 전하는데 당황스러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FA 시장은 진행이 됐고요. 제가 그 팀별로 좀 정리를 하려다가 너무 방대해서 그냥 빅사이닝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팀별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일단 가장 큰 금액적으로 보면 총액으로 가장 큰 게 이제 라이언 그레이브스 선수가 이제 뉴저지에서 피츠버그로 FA로 갔고요. 6년 계약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콜로라도에서 뛰던 JT 컴퍼 선수가 디트로이트로 5년 계약으로 갔고요. 디트로이트는 이제 락킨 1번 센터 있고 2번 라인에 앤드류 컵 센터도 있는데, 여기에 콤퍼 선수까지 오면서 콤퍼 선수는 이제 윙으로도 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센터 뎁스가 확 강해지면서 아이저맨 단장은 이제 확실히 내 팀을 이제 위닝으로 가겠다라는 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또 가장 좀 충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알렉스 킬론 선수가 이제 템파베이에서 애너하임으로 4년 계약으로 갔는데 캐빗이 6.25M입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이 그 본인 커리어 하이이긴 했어요. 64포인트를 했는데 그 전에는 뭐 40포인트 정도 해주는 선수고요. 플레이 스타일이나 나이를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애너하임이라는 팀에서 루징 팀이다 보니까 약간 오버페이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템파에서 그 마지막으로 재계약으로 제안했던 게 2.5M에 8년을 제시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킬론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 이제 나이도 생각했을 때 애너하임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잭팟을 터뜨리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뉴욕 아일랜더스는 참 특이합니다. 외부 FA는 영입을 한 게 거의 없는데 메이필드, 앵발, 소로킨, 그 다음에 발라모브, 백업 골리까지 다 재계약을 했는데 다 롱텀이에요. 소로킨 골리야 뭐 8년에 8.25M을 받았는데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오히려 약간 디스카운트 느낌도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 앵발 선수를 7년, 메이필드 7년, 발라모브 4년, 뭐 캡 hit이 2.75M이긴 하지만요. 발라모브 선수 이거 계약 끝나면은 39살 되는데 이거 너무 긴 게 아닌가. 네. 참 특이하게 다 이렇게 잡았어요. 캡을 낮춰가지고 잡기는 했는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FA 시장은요, 그 빅네임들이 다 단기 계약을 했어요. 올로브 선수는 2년 계약으로 캐롤라이나를 갔고, 버투지 선수가 5.5M으로 토론토 1년 계약으로 갔어요. 이게 결국엔 코로나 여파예요. 그죠? 그 캡
셀러리 캡이 안 오르는 상황에서 내년이랑 내후년 시즌에 캡이 많이 열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FA 재수를 하는 거죠. 뭐 버투지 선수 같은 경우는 토론토를 가면서 매튜스 라인 혹은 타바레즈 라인에서 뛰면서 골을 많이 넣으면은 또 이제 밸류가 올라갈 거고요. 먼저 캐롤라이나를 보면 참 더 강해졌어요. 올로브 선수 데려오면서 블루라인 가뜩이나 센데 여기서 더 올라가죠. 앤더슨과 란타 꼴리 텐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패처리티 선수가 빠진 자리를 오히려 번팅 선수로 데려오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입니다. 패처리티 선수는 어차피 부상으로 지난 시즌에 거의 못 뛰었기 때문에 참 더 강해지면서 스탠리컵 컨텐더, 우승 컨텐더 이미 분명해졌고, 토론토는 버투지 선수, 맥스 도미, 라이언 리브스 선수를 데려왔고요. 여기 또 조금 신기했던 팀이 내시빌입니다. 오라일리 선수를 데려왔어요. 4년간 4.5M으로. 근데 그 전에 맷 듀셴, 라이언 조한슨을 다 내보냈거든요. 바이아웃도 하고 연봉 보조까지 하면서 트레이드 해가지고 비워가지고 저는 리빌딩인가? 했어요. 근데 오라일리 선수를 데려왔어요. 베리 트로츠 이번 신임 단장이 약간 팀의 컬러를, 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 바꾸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크셴 선수도 데려오고 나이퀴스트 선수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리빌딩은 아니다, 리툴링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제가 들은 루머로는 토론토에서 오라일리 선수에게 비슷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제의했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선수가 내시빌을 선택했다고 해요. 뭐 팀이 좀 잘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선수 입장에선 내시빌이 이득이 있어요. 그 테네시 주가요, 그 주 세금이 없습니다, 연봉에.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이 선수에게는 내시빌이 더 이득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시빌은 리빌딩은 아니다. 피츠버그는 아직 단장이 없습니다. 두바스는 단장이 아니에요. 그 하키 오퍼레이션 어떻게 보면 팀장이고, 이제 단장을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트레이드로 라일리 스미스 선수를 베가스에서 데려왔고, 그 아차리 선수를 참 좋아하나 봐요. 토론토 있을 때도 데려왔는데 이번에도 데려왔고, 엘러 선수를 데려오면서 센터 뎁스를 키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골리 자리에 트리스탄 제리 선수를 그대로 킵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제리 선수의 건강에 대한 뭔가 이슈, 걱정이 좀 있는데, 두바스 이제 팀장은 믿고 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비, 말킨, 르탕이 있는 한 윈 나우 모드로 계속 가는데, 그때 피츠버그의 골문은 제리 선수가 계속 지킨다. 이거를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재계약이라고 보입니다. 오타와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번에 코피살로 골텐더를 데려왔어요. 5년에 4M 식으로 데려왔는데, 단장이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냐면 예전에 맨 모레이 선수 데려와서도 망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조금 연봉 보조해서 내보냈는데, 코피살로 선수가 올 시즌에 되게 잘했지만 올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음에도 리스크가 있는 게,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넘버원 골리였던 적이 없어요. 한 시즌에 40경기 이상 뛰었던 적이 없고. 그래서 한 시즌 이렇게 커리어 하이를 찍은 선수, 특히나 이제 골리 포지션이라는 특수 포지션에 5년 계약으로 데려왔는데, 이거 망하면 단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에 캠 탈봇 골리 데려오면서 구스타브슨 골리 내보냈는데 미네소타 가서 완전 터졌거든요. 포텐이 확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코피살로 선수 망하면 데려온 선수들은 다 망하고 내보낸 선수는 터지는 이런 최악의 경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타와 팬들 입장에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봐야 할 상황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마무리하기 전에 그 전 방송에서 이제 리플에
팀별 시즌 프리뷰 영상 만드실 계획 있냐고 여쭤보셔서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FA가 좀 끝나고 로스터가 좀 정리가 되면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 입문용으로 어떤 팀에 뭐 응원하는 포인트, 뭐 이 팀은 윈 나우다, 어떤 팀은 리빌딩, 어떤 팀은 뭐 유망주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서 팀 소개를 하면서 프리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터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잘 보고 있습니다. 음성이 좀 느리셔서 빠르게 듣고 계시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대본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구성력을 갖춰서 이게 또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든 점이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좀 구성력이 있게 방송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마무리하면서 이 다가오는 시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맥키넌 선수가 NHL 역사상 가장 많은 샐러리를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뭐 언젠가는 깨지겠지만요. 그러니까 16.5M인데 이게 캡 힛은 12M 정도거든요. 맥키넌 선수가. 근데 그거는 이제 평균치를 내린 거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조금 달라요. 차등을 주잖아요. 1년 차이는 얼마, 2년 차이는 얼마 이렇게 조금 뒤에다가 뭔가 돈을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맥키넌 선수가 공식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고 2위가 파스트라낙, 3위가 세스 존스예요. 12.5M, 해밀턴이 12.5M, 오베츠킨도 12.5M입니다. 세스 존스 12.5M. 네. 에이전트를 잘 둬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FA 시장에서도 선수들이 이제 재수를 하는 거겠죠? FA 시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패트릭 케인, 특히 타라센코 어디 갔는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타와의 지금 데브랭켓 선수 트레이드 지금 이슈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다음 방송에서 제가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